또 한 가지가 나비. 나비? 나비를 직접 사육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나비 나비, 세상이라는 날아다니는 수가 나비를? 있어요. 예. 나비를 사육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길러요? 여러 아이고야, 준비를 해주셨네. 야, 예치원 시니어 클럽.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천 시니어 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정인 과장님을 모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예천 시니어 클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천 시니어 클럽은 예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네. 60세 이상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이나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전문 전담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이네요, 그렇죠?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뭐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면? OECD 국가 저희가 최고 1위예요. 맞아. 등본 1등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다면 지금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오시면서 소득 그리고 내가 경험해왔던 경력들을 어느가에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걸 다시 활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에 요즘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는 뭐가 있어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저희는 시장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65세이시면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기초연금. 그렇죠.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유급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어르신이 이제 가지고 계신 경력이나 활동 용력을 활용해서 이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이제 제공하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게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라고 혹시 예를 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체국이나 은행권에 가시면 노란색 토끼나 초록색 토끼를 입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ATM 기기 앞에서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 도와주거나 번호표 뽑아드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저희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예요? 네, 저 그런 분들이 사회 서비스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 같은 거, 급식 도우미 같은 거. 급식 도우미는 사회 서비스. 급식 도우미 사회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회 서비스 아니에요. 급식 도우미 같은 건 뭐예요?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하는 것들? 공익형으로 돌아가시는 데도 있고요. 시장형으로 돌아가시는 데도 있고요. 이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아까 공공형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아침마다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뭐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형광색 조끼 입고 맞아요. 이제 3, 3, 5 모여가지고 이제 휴지 줍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공공형, 공익활동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 공공형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공익형은 이제 그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도 안 쓰고 그쪽 그냥 이제 자원봉사, 유급 자원봉사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급 자원봉사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라는 말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비라고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 네, 씁니다. 그러니까 정식 일자리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험도 건강보험 이런 것도 다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형이 있어요. 민간형. 이게 좀 복잡하던데 뭐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조금 애매한데 네. 시장형은 한마디로 어르신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셔서 매출을 올리셔야 되고 그 매출을 가지고 또 그 사업단을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매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이윤을 만들어서 내 월급도 나오고 또 계속 이제 그 사업단을 꾸려가는 거. 그럼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기관을 주로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한식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한식 뷔페? 식당이 있어요. 한식 뷔페. 상호명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려야 돼. 저희는 소풍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소풍.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직접 점심 식사를 만드세요. 5가지 반찬에 국, 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격이 한 끼 가격이 6,000원밖에 안 돼요. 야, 다섯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네, 매일 포함. 고기 나오고 국 따로. 국 따로. 국 따로에 5가지 반찬, 매일 고기가 나오고 하는데 6,000원밖에 안 나. 여기 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는 그냥 예천 곰병원 맞은편에 보면 딱 보여요. 주소 제가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자, 주소 여기가 소풍이라고 하는 그 예천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 사업단이다. 여러분도 굉장히 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입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도 요즘 점심시간에 이용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천 시니어 클럽에 계신 분들도 식사를 거기서 합니다. 매일? 예,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매출도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도 저희가 근데 가시면 또 좋아하시고. 힘이 그렇지. 나시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사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을 일지라도 맛이 없으면 저희도 안 가죠. 사실 뭐 한두 번 뭐 가겠지만 매일 가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맛은 보장이 최고예요. 진짜. 저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 뉴스 보고 오 우리 가게인데 야. 그러고 알았죠. 저희도. 저희도 놀래.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뭐 맛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소풍 옆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그래서 커피랑 스무디 이런 거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이게 노인입자의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다, 점포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뭐 마크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시니어 클럽 마크가 있어요. 시니어 클럽 마크가 있어요? 네. 시니어 클럽 마크가 이렇게 네모로 클로버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보시는 부착하기도 이런 게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예. 네, 그걸 부착하기도 하는데 저희 매장은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괜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긴 어르신이 한다고 하더라 막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그래요?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숨기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니까 옛날에 인식이 뭐냐 어떻게 되었냐면 돈이 없어서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 그게 아직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인식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예. 그래서 이게 농어촌에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농어촌이 아무래도 친척끼리, 가족끼리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게 뭐냐면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시고 친구들을 모시고 오시고 밥을 사드리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소개를 하고 같이 공부도 하세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르신들이 어떤 사업을 가장 이게 많이 선호하세요? 연령대만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연령대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 75세 정도가 되거나 네. 아니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공익형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네. 신체적 역량이 뛰어나고 네. 내가 퇴직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나의 경력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네. 재능들을 쓸 수 있다 하면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선호하시고 사회 서비스형. 네. 예. 여기서 시장형이 조금 빠지죠.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익형을 좀 많이 선호하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어르신들이 그 원하는 일자리가 뭐 한 달에 2, 300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적은 금액일지라도 꾸준히 하면서 좀 소일거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공익형을 좀 많이 선호하시고. 그러니까 건강에 따라주시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뭐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내가 힘든 일을 많이 못한다 네. 이러신 분들은 공익형을 되게 좋아하세요.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에 어쨌든 집 앞에 있으니까 용이하시죠. 총 인원수 아까 니네 총 인원수가 1,400명. 굉장히 많이 하신 그죠? 경북에서는 솔직히 제일 작습니다. 경북에선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근데 노인자의 사업 수행 기관이 이런 시니어 클럽도 있지만 뭐 노인회도 있고 대한노인회나 복지관들도 같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니어 클럽이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거요?
저희가 제일 작아요. 2022년도에 하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21년도에 그런가? 시작을 했고 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저희 작은 인재는. 이거는 좀 내부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천 그 시니어 클럽에서 자, 우리는 이런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어디 다른 데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야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장형 사업단을 지금 현재 총 5개를 진행을 다섯 하고 개. 있고요. 설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식 뷔페로 점심 식사를 판매하고 있는 소풍이라는 사업단이 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판촉물이랑 건어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실버 유통이라는 사업단이 있어요. 실버 유통. 예, 저희가 부산 기장에서 다시마, 미역, 멸치를 직접 공수를 해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버 유통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단샘농부네라고 해서 제철 야채랑 채소를 직접 어르신들이 키우시고 네. 수확을 하셔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단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비. 나비를 직접 사육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나비 세상이라는 날라다니는 나비를? 예. 나비를 사육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요? 네. 예천이 곤충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 맞게끔 나비를 직접 저희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서 이걸 네. 예천 곤충박물관에 납품도 하고요. 관찰 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직접 나비를 키우면서 나비의 한 사리를 관찰할 수 있는 키트를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길러요? 이렇게. 아이고야, 준비를 해오셨네. 야, 예천 시니어 클럽. 이렇게 저희가 하나 관찰 더 있네. 키트를 네.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나비가 있어요? 지금은 나비가 알에서 깨어난 자그마한 애벌레가 2마리가 붙어 있고요. 이 안에? 근데 찾기가 힘들죠. 애벌레가 엄청 작아서. 애벌레가 있다는 거, 나비가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요. 애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 상태를 저희가 이렇게 붙여드려요. 그러면 애벌레가 이걸 먹고 자라다가 이제 점점 나비가 되는 커지는 거네? 거죠. 예. 그래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면 이 안에서 날아다녀요. 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응. 방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 네. 그럼 여기 지금 있어요, 지금 애벌레가? 이게 제가 가지고 올 때는 네. 봤는데 이밀이 워낙 작아서 워낙 작아서. 제가 찾기가 조금 막 날아다니지 않죠, 애벌레니까? 애벌레라서 그렇죠? 날아다니지는 않고 어느 한 곳에 딱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 애벌레가 이제 그 변태 과정을 거쳐서 탈피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비가 호랑나비가 예. 와, 이 아이디어 엄청 좋은데. 이거 누가 일단 예천을 곤충의 도시에 만들어주신 김학동 군수님이 계시고 군수님이. 저희 시니어 클럽 직원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애를 기르는 입장에서 와,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애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 나비 아빠도 계시고 나비 할배도 계세요. 그건 뭐야? 이 사업단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별명이에요. 나비 아빠, 나비 엄마, 할배. 나비 할배. 예. 애착이 굉장히 많으세요. 야, 여기 그래서 보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라 여기 이제 또 숨구멍 같은 여기 망 같은 게 또 있어요. 예. 망 같은 게 있고. 이쪽으로 보면 더 잘 보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나비 관찰 키트. 그럼 이거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거 가격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2마리를 가져왔는데 평소에는 애벌레 4마리 붙여드리고요. 4마리? 이렇게 해서 25,000원. 25,000원. 네. 근데 다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코 비싸게 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가 어르신 이거 판매 수익금 전부 다 어르신들께 돌아가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남기는 거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비싼 게 아닌가 아니에요. 싶었는데 저희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훨씬 이 저렴합니다. 비슷한 키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이 키트, 이 박스조차 저희가 다 만들어요. 그만큼 판매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다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뭐 사실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야, 저희가 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나비를 사육할 수 있는 하우스도 있고 그 안에 좋은 창고도 있고요. 좋은 창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견학을 와도 충분히 아니 가능합니다. 그럼 그 나비를 이제 사육하는 게 비닐하우스 견학도 가능한 거고. 네. 그러면 이걸 보시는 또 이제 우리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거 어디서 구매하지? 여기 보이면서 저희 사무실 전화 주셔서 나비 아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나 이런 데는 예전 시니어컬 네이버에 예전 시니어컬로 검색하면 아. 저희 사이트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도 21년 10월달부터 21년. 저희가 나비가 아무리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환경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게 공급량을 솔직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어르신들께서 터득을 하셔서 작년부터 저희 나비 관찰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네. 개인 판매가 아니라 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판매를 했고 만약에 식물이 없어요. 나비가 안 깨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오세요. 그럼 저희 찾아갑니다. AS 가능합니다. AS 다 가능하고요. 나비를 어떻게 깨우세요? 어떻게 나비를 갈아주시는 환경을 맞춰드리고 애벌레를 더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애벌레를. 그러면 이제 애벌레를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은 언제 이제 나비가 되는 거야? 지금 정말 작은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운영형 식물을 먹고 점점 커요. 그러면 뻔데기가 되고 나비까지 되는 과정은 거의 한 달이라고 한 보시면 달? 돼요. 자, 봐봐. 날라간다, 나온다, 이제. 봐봐. 나왔어. 봐봐, 여기 나왔지? 여기 하나, 여기 좀. 나온다. 이 상태로 키우시는데 뭐 냄새 많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 없나요? 근데 하시는 엄마들 냄새가 안 나요, 뭐, 많은데 냄새가. 오히려 이게 운영이 향이 나는 향기가 좋아요. 식물이라서 오히려 향이 좋고요. 나비가 똥 오줌은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근데 워낙 치워주실 것도 작아서. 없어요. 그냥 물만 조금씩 뿌려주시면 알아서 다 됩니다. 나비가 이제, 이 나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방생하는 거예요? 자연에 되돌려 주셔야죠. 자연 걸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비를 이제 기르는 과정인 거네. 그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야. 어디 가서 나비 알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근데 저희는 이건 다 할 수 이게 있어요. 그 나비가 이제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로 그 탈피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본다면 진짜 와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들한테 이런 없어요. 자연 경험 관찰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나비가 온도에 약간 민감해요. 따뜻한 온도에 있어야지 잘 움직이고 잘 먹어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판매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충 시기가 1년 중에 4월 말부터 이제 가을 직전까지 거의 초기까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나비가. 알겠습니다. 하우스로 오시면 겨울에도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면 이 전국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중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직장 가입이 되어 계시거나 다른 정부 일자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가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학교 배움다 지킨 정부 일자리 사업이시잖아요. 근데 그건 교육청 소속이에요. 교문 앞에 계신 분들은 예. 그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움다 지킴이 선생님 따로 계세요. 학교에서 고용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요즘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 저학년들은 엄청 일찍 퇴근해요. 12시 50분 정도에 제가 학교 앞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문 앞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 분이. 네. 저는 그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하신 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그 예. 사업에 일어나신 교육청에서 분이신가요? 예산을 받아서 학교 측에서 고용하시는 분들인데 아. 이것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제 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 역량만 되시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으세요.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겹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게 겹치면 다른 분한테 혜택이 못 그럼요. 돌아가요. 이게 이제 중국수혜지. 예. 그렇죠? 다 걸러내죠. 시스템이 걸러내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네. 점. 네, 알겠습니다. 자, 너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인재 사업은 뭐예요? 사회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형이 제가 맞춰볼게요. 이 월급이 좀 세서? 월급이 센 것도 네. 있어요. 베이버 부머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 경험하셨던 걸 토대로 네. 사회 서비스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만 60세잖아요. 일부가. 일부 사업이 만 60세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소속감이 좀 되게 강하세요. 사회 서비스형이. 아니 근데 시장형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사업단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사업단마다 좀 다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한식 뷔페 소품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어르신들이 버세요? 한 끼 6,000원에 판매를 하면 얼마 남을까요? 2,000원? 거의 남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제철 수익을 야채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어르신 실제로 운영되는 전기세, 네. 물세, 임대료 음. 이런 거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내야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분들이. 어르신께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실향의 어르신이 참고로 여기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 단시간 15시간 근로자세요. 미만. 근로자지만 단시간 근로자라서 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아가신다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성과금 조금씩 받아가신다 보면 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이지만 미만이긴 하지만 식당이 좀 힘들잖아요. 맞아. 그러면 받아가는 돈도 많지가 않아요. 일은 일대로 힘들어. 그러면 좀 선호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자부심이죠. 자부심과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피하는 사업 같은 게 기표는 있나요? 사업은 없으세요. 어. 아까도 아니, 기피한다기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진? 없어요. 없어요? 저희 나비 아까 나비도 보셨지만 음. 한 여름에 어. 산발은 하나도 안 나오는 하우스에서 일을 하셔도 선호하세요. 네.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근무하고 나오고 잠시 근무하고 나오고 이게 반복하는 거죠. 한여름에 작업이 제일 많습니다. 알은 낳잖아요. 근데 알이 알도 이제 보니까 안 지어져야 보여, 내가 볼 때는. 알이 진짜 작아요. 우리 좁쌀. 좁쌀 좁쌀이라고 하죠. 같은 느낌? 그 진짜 어른들이 눈 딱 뜨고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드신 거야. 아까 그 키트가. 그 25,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도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보람된다. 어. 내가 아직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거기에 되게 사실 이제 마음이 그게 굉장히 가시죠. 또 어르신들이 그 돈을 번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까지 쓰임 받고 있다. 내가 할 맞아요. 일이 있다. 사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엄청 가장 커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어르신들이 겪는 4가지 어려움을 그 노인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빈곤, 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고, 아픈 거, 질병,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 고독감. 마지막 하나 뭐예요? 그 무위라고 하죠. 무위. 역할이 없는 거야. 역할이 없는 게 노인들이 노년기에 겪게 있는 4가지 어려움, 힘듦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인 그 역할이 없는 게 역할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자주 섞인 역할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25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된다고 해요. 진입이 되면 제일 문제가 커지는 게 이 사고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니어 클럽이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어르신께서 활동하러 안 나오시면 사업하는 담당자는 당연히 어르신께 전화를 드리고요. 전화를 드렸을 때 안 받으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독사,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 그런 거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자 사업은 정말 적은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
노인들의 어떤 빈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고독감을 해소하고, 역할, 이런 각각의 개별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큐에,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만큼 근데 일하는 사람은 분명 들어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들이 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치료 사업 같은 것들, 그렇죠? 쓰레기 줍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앞에서 뭐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깃발 들고 이제 교통 이제 정리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뭐 어르신들께서 뭐 넥타이 매고 수트 입고 뭐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하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순기능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효과가 크지만 노인 일자리의 어떤 이미지를 많은 대중들에게 좀 고정된 어떤 이미지를 맞아. 좀 심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이게 해소가 되려면 다양한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에 이제 환경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을 보시면 거의 고동이 안 되시거나 이제 몸이 아프셔서 매일 나오는 게 힘들거나 하시는 어르신들이시고 보통 만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75세.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만 75세, 80, 90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도 있는 거에 저희 어르신들은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안부도 묻고 이게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거 걸으면서 땀내고 하면서 그게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집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네. 않을까. 내 부모라고 생각을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두 가지 분류가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사용을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이 나타나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일자리는 많으나 디지털 사용이 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는 아직 국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적다?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뭔가 I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요즘에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잖아요. 잘할 수 있는 어르신이 있지만 못하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죠. 잘 하세요, 키오스크? 저도 어렵거든요. 키오스크 저도 어려워요. 일단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패닉이야. 그렇죠. 막 이렇게 하다가 사실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빨리 조작하는 게 해야 익숙치가 되니까. 않기 때문에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그러면 막 눌렀다 그냥 바로 계산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하물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분들의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일까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키오스크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영상 편집이라든지 디지털 쪽, 그런 IT라든지 것도 다 있죠.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되거나 또 요즘 젊은 어르신분들이 그런 걸 또 많이 또 관심 있어 하시고 배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시니어 클럽의 역할이면서 정부에서 이제 시니어 클럽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사업 수행 기관이나 노인 인력 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저는 이제 그거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어떤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고령자들을 좀 고용도 하고 또 그렇죠. 노인들의 노동력을 높이 평가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정부에서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좀 많은 민간 기관들이 참여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좀 노인들을 좀 많이 고용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들 사업은 이제 정부 주도형의 이제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이 이제 뭐 도시이냐 시골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이 특성 차이도 많이 달라요. 이제, 생활하시는 것도. 지금의 어르신들과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은 굉장히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베이비 많이 부모들 같은 달라요. 경우에는 다 대학 나왔어. 음. 다 뭐 이런 분들한테 공익형 가가지고 일자리 좀 하시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하실까? 하세요. 얼마나 하실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노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런 유형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에 맞춰서 좀 다양한 사업 아이템 좀 발굴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도 하지만 어르신들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경찰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이 선생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시고 그럼 예천 지역에 초, 중, 고도 많잖아요. 애들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초등학교가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 하교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방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교육도 하고 좋다. 그런 거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치안 지킴이 치안 사업이 지킴 약간 유니폼 같은 게 있나요? 저희는 사회 서비스용은 파란색 조끼를 입으세요. 파란색 조끼. 예, 그래서 예천 시니어 클럽 그 모든 사회 서비스형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파란색 조끼? 네. 저는 이제 이분들은 좀 약간 치안 쪽이 유니폼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 어때요? 그까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찰이나 이런 거 입으면 안 되지만 사칭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 좀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뭔가 좀 더 그런 제복 같은 걸 입고 이제 경로당에 가서 보이스피싱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도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도 것 같기도 하고 하시고. 진짜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 이런 사업 노인 일자리 아이템 발굴하면 대박 치겠다. 이게 약간 좀 영업 비밀.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6월에 오픈하는 게 카페가 있어요. 카페. 분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공무원들 보면 연령대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선호하는 음식도 다양하겠죠?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음식이지만 건강을 위주로 생각을 건강.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샐러드, 샌드위치 위주로 카페를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식사하세요?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먹는 거예요? 이거 뭐라도 드시고 아니. 나오세요? 안 먹어본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근데 급하게 나오면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샌드위치 하나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잘 없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저희는 샌드위치랑 샌드위치 위주로 샌드위치나 이제 그런- 샐러드 위주. 그렇게 카페를 녹지까지 팔면 어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차피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푸성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장형의 단체 농부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키운 직접 야채들을 그렇게 신선하게 카페에서 활용할 수도 있게끔 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 선생님 시니어 클럽에 언제부터 이제 입사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시니어 클럽에 온 지는 네. 이제 딱 2년 됐어요. 2년 되셨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했어요. 지역 자활센터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둘 다 사업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는 똑같은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뭔가가 조금 다른 거. 자활센터에서는 6년 정도 6년 근무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무하셨고. 그럼 원래 이제 사회복지를 하셨나요? 네. 어. 원래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네. 저는 좀 다양하게 좀 다녔어요. 네. 제가 맞는 분야가 어딘지 잘 몰라서 특수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로도 있었고 학교 사회복지사 그럼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자격증 따기 전이었어요. 자격증 이제 따기 막 전. 도입되는 시점이라서 네.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드림스 요양병원에도 잠시 있어봤고요. 네. 복지관에도 있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한 게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 예, 항상 이게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활기차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는데 그 짧은 사이에 경력이 지금 봐. 학교 사회복지사, 네. 노인 요양시설, 자활사업, 또 저는 복지관. 이렇게 좀 단기로 다니긴 했어요. 저의 적성에 맞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찾기 위해서 이게 잠깐 맛보기식으로 좀 맛보기로 하기에는 그래도 1년 이상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분야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재밌고 자신이 있더라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자원봉사를 했지만 자원봉사랑 현장에 있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자원봉사에 있을 때는 제가 서로 볼 일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일도 없잖아요. 그 옆에 보좌하는 일이지. 근데 제가 주가 돼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서비스도 줘보고 프로포잘, 사업 계획서도 직접 짜보고 예산도 만져보고 정말 차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자원봉사 할 때는 그 사실 뭐 그런 이제 핵심 이런 주요 할 어떤 수가 업무라든지 없죠.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그나마 가능한 게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 시스 같은 거 해보면 전반적으로 맞아요. 싹 훑어보긴 하는데 그것도 좀 그것도 진짜 약하고.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적성을 뒤에 찾더라도 학교 다닐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도 좋고요, 아르바이트도 좋고요, 뭐 연애도 좋고요. 어떤 경험이든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선배들이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했던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사회복지사다라는 말을 저는 그걸 실감을 하거든요. 무에서 정말 유를 창조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구나. 다재다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복지사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너럴리스트, 그렇죠? 무슨 사건이 하나 딱 터졌다. 그럼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정말 뭔가 행사한다고 하면 텐트도 천막도 칠 수 있어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도 써야 돼요. 그렇죠. 나 힘이 약해.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 이거 안 돼요.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재밌네. 자, 앞으로 우리 김정인 선생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포부? 뭐. 이게 또 옮기실 거예요? 저는 제가 지역자활센터 시니어 그룹을 물론 이직하려고 이직한 건 아니고요. 지역 간의 이동?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대요. 하시다가 이제 예천에 넘어온 지가 이제 2년 이제 3년 정도 되고요. 예, 남편 따라 왔습니다.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예, 남편 따라 예천에 오면서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일자리 찾던 와중에 시니어 클럽 일을 평소에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그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부산에 있을 때부터 시니어 클럽하고 같이 교류도 했었고 해서 시니어 클럽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선배로서, 누나로서, 언니로서 어떤 경험도 다 좋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힘이 안 드는 직업은 없지만 사회복지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라지지 않은 직업이 또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세요. 처음 알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저는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예천 시니어 클럽 김정인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